오늘은 중등임용 축구 실기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바닥에 있는 공을 들어 올려서 리프팅, 양발 리프팅 10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5m 정도 높이 올린 다음에 트래핑 이후에 드리블 그리고 슛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숨 차가지고 잠깐만 좀만 쉬다. 경기도에도 축구 임용 실기가 있는데 농구와 핸드볼과 축구 중에 선택이라서 어떤 종목이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고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리프팅 같은 경우는 미리 연습을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임용실기 축구 한 동작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있는 공을 들어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발로 올리면 좋겠지만 발로 올리지 못해서 손으로 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관들한테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들어 올리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들어 올릴 때는 발바닥으로 공을 내 몸 쪽으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공을 당겨 주시고 그대로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발바닥으로 공을 몸 쪽으로 당기지 않고 들어 올리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잘 잡은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올리고 나면 바로 이제 리프팅을 차야 되죠. 들어 올리고 리프팅 차는 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 올린 발로 차는 거, 두 번째는 들어 올리고 반대발로 차는 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신 쪽으로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프팅을 해볼 건데요. 리프팅 같은 경우는 바닥에 한번 공을 떨어뜨려 볼게요. 공이 그대로 올라오죠.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면과 수평이 되게 발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등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면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리프팅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런 자유도를 줄여서 고관절로만 차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은요, 디딤발을 구부리고 무릎과 발등을 쭉 핀 상태에서 우리 북한군 제식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다리를 올려서 평평하게 맞춰주면서 차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차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를 잘 차면 두 번째 것도 차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손으로 쥐고 하나 차고 잡고 하나 차고 잡고 하나 차고 잡고 하나 차고 잡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1시간씩 한 10일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이 늘 수 있어요. 물론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차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막 공을 멀리 차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한데 계속 꾸준히 하나 차고 잡고 하나 차고 잡고 하나 차고 잡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 개를 차더라도 공이 처음 손에서 놓을 때처럼 공이 똑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 리프팅 찰 때 리프팅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 디딤발이 이렇게 서 있어요. 디딤발이 이렇게 선 상태로 차니까 잘 안 돼요. 디딤발을 구부린 상태에서 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리프팅을 10개 다 찼다면 이제 공을 4m에서 5m 정도 높게 올려야겠죠. 리프팅 차다가 올리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옆쪽으로도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도 넘어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움직이는 공을 차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정지해 있는 공을 차는 게 쉬울까요? 그쵸, 정지해 있는 공을 차는 게 쉽죠. 그럼 우리 공이 이제 수직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언제가 제일 많이 안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공이 정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때, 그 짧은 찰나에 공은 멈춰 있거든요. 그때 발을 올려서 차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차다가 정점에 있을 때 발을 올려서 차시면 쉽겠죠. 물론 이것도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높이 찬 공을 트래핑을 해야 되겠죠. 트래핑 방법에는 가슴 트래핑, 허벅지 트래핑, 발등 트래핑, 인사이드 트래핑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발등으로 리프팅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등으로 트래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공을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공을 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이 내려오는 공이 발에 맞고 멈춘다는 생각으로 발을 살짝 힘을 빼고 대주시면 붙어요. 높이 올라가 있는 공을 발등으로 살짝 건드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동작을 하기 쉽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리블인데요.
우리 드리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인사이드 드리블과 아웃사이드 드리블. 근데 어떤 드리블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에서 디딤발이 멀어지면 안 되고 공과 신체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 할 때는 공을 차놓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이랑 같이 이동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이드부터 시범을 보여볼게요. 인사이드 같은 경우도 몸이랑 같이 가고 잡고, 몸이랑 같이 가고 잡고, 몸이랑 같이 가고 잡고. 드리블을 잡는 거를 제외하고 바로바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드리블을 실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축구에서도 속도의 변화 그리고 방향의 변화를 주는 드리블이 상대방 수비를 뚫기 쉽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가기보다는 드리블하고 잡고, 드리블하고 잡고. 그래서 혼자 이거는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공을 두시고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 이것만 연습해도 우리 지그재그 드리블 연습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웃사이드 드리블인데요. 아무래도 인사이드 드리블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발의 바깥쪽이라고 하지만 거의 발등으로 밀고 가는데 이동하는 방향이 제 몸의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아웃사이드 드리블하고 잡고, 아웃사이드 드리블하고 잡고, 아웃사이드 드리블하고 잡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웃사이드로 잡을 때 공보다 먼저 반대편에 넘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이 저 반대편에 있는데 디딤발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웃사이드로 잡으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갔으면 공보다 먼저 가서 잡고, 공보다 먼저 가서 잡고, 공보다 먼저 가서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아웃사이드도 뭐 공터나 아니면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인사이드 했던 것처럼 제자리에서 잡고 치고, 잡고 밀고, 잡고 밀고, 잡고 밀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슈팅인데요. 축구 슈팅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들은 사실 걱정이 덜 돼요. 왜냐하면 슈팅만큼은 호날두 선수처럼 메시처럼 잘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죠. 근데 한 가지 감점 요인,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서 드리블을 끝나면 잠깐 멈췄다가 공을 밀어두고 달려가서 찹니다. 드리블을 했으면 멈추지 말고 바로 이어서 바로 드리블 연속으로 한 다음에 그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달려가서 슈팅을 때리는 것이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임팩트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실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공을 세워놓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차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드리블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바로 가서 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남자 선생님들은 걱정이 덜 돼요. 하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이거 슈팅 때리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을 잘 차고 싶으면 팔을 잘 써야 됩니다. 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인데 왜 팔을 잘 쓰라고 하지? 좀 헷갈리죠. 제가 오른발 기준으로 하면 왼팔을 들고 발을 찰 때 손도 같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한 각 작용 반작용이죠. 만약에 팔을 안 쓰고 그냥 차면 절대 세게 못 차요. 뭔가 자세도 이상하죠. 하지만 팔을 올렸다가 발을 뻗는 순간 팔을 내려주면서 차면 아무래도 더 강하게 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선생님들은 팔 쓰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드리블을 하면 차기 전에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슈팅,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슈팅,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돌리면서 이렇게 차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뻗었다가 내리면서 차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편한 대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각 작용 반작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슈팅을 찰 때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차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공이랑 같이 몸이 앞으로 나가야 좋은 슈팅입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차면 이거는 좋은 슈팅이 아니에요. 공이 높이 뜨기도 하고 공의 힘이 끝까지 전달이 안 돼서 공이 약하기도 합니다. 정확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랑 같이 몸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서
차시는 게 좋은 팁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축구 임고 실기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열심히 연습하면, 특히 리프팅 같은 거 매일매일 차면 충분히 늡니다. 제 동기 같은 경우도 같이 임용실기를 준비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1시간씩 리프팅을 찼거든요. 이거 많이 했죠. 한 번 차고 잡고, 한 번 차고 잡고. 이 발등에 잘 맞았을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계속 느끼시면 리프팅이 금방금방 늡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안 된다고 막 여러 개만 차려고 하시면 리프팅 개수가 잘 안 늘어요. 알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를 잘 차면 나머지도 잘 찰 수 있다. 이것으로 임용실기 축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